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2년 임기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잠시 뒤 취임사를 통해 밝힐 향후 2년간 검찰을 이끌 청사진이 주목됩니다. 네, 출발하는 윤석열 후의 과제와 앞으로 검찰의 변화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정숙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검찰 개혁이 정말 너무 절실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했는데 네. 첫 질문을 이걸 드리겠습니다. 네. 법조인으로서 네. 개인적으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이제 시작을 한다. 좀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께서 예. 걸어오신 행보를 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네. 굉장히 강골 검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댔던 검사이기 때문에 예,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서 하실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모습을 보여달라, 뭔가 기대가 가득 섞인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실 때부터 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당연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도 그에 부응해서 진짜 여의 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야의 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얘기해 주셨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과연 오늘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헌법 정신에 비춰서 고민하겠다. 얼핏 듣기로는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 네. 내용이. 네.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윤석열 총장이 후보 청문회 때도 밝혀주신 것처럼 예.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이 아니라 네. 국민을 위한 봉사,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국민이 공정하게. 그렇죠. 공정하고 공평하게 국민이 원하는 거는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제대로 수사하겠다.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 소수자가 돈이 없어서 불공정하게 반칙적으로 대우받게, 그렇게 사건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뜻으로 약자나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청문회 당시에 좀 모호하게 답변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는 어떠셨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에서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발언하기에는 좀 이제 힘들었을 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분이 2013년도 국정감사 때도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예. 그렇게 조직에 충성한다. 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이제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부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내부 반발에 부딪히는 그 문제가 가장 고민이 아닐까. 예,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혹시 예측을 하시기에 보통 개혁도 중요하고 또 내부 조직력을 이렇게 하나로 좀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윤 총장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후배들도 잘 챙기고 예.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은 있는 분이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리더십 바탕 위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후에 있을 취임사에서 이제 검찰 내부에 좀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예. 어떤 이런 관련된 검찰 내부 조직 개혁에 대한 예. 메시지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제일 큰 당부의 말씀이 여지까지는 정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잖아요.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예. 항상 정말 최하위 기관으로 나왔었고 또 국회와 함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촛불 혁명을 하면서 예. 가장 이제 개혁 대상 1위가 검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직 내부에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이제 전 총장이 되는 거죠.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있을 때 네.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개혁 법안에 대해서. 예. 그래서 더더욱 검찰 내부 분위기도 조금은 네. 뒤숭숭한 것도 사실이고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가면 내부 분위기를 먼저 좀 예. 이렇게 다잡는 데 중점을 둘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내부 분위기도 다잡으면서 예. 그런데 역시 그 검찰의 이 조직이라든지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국민을 최우선에 두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 다잡는 것부터 시작은 하겠지만은 검찰 개혁을 궁극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사이 기수 선배들이 많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고 이 예. 부분도 뭔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총장 후보로 지명돼서 총장이 되신 것 자체가 인적 쇄신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인적 쇄신이거든요. 예. 그 뭐 검찰에 훌륭한 검사들이 많으니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또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서 훌륭한 검사, 특수통 검사들 많으시니까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주 강골이고 뼛속까지 검사고 여야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 참여정부 때도 그때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네. 했던 안희정 전 지사와 네. 또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잠시만요. 취임사를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결해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형사 법집행 업무를 맡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인품과 포용하는 리더십으로 지난 2년간 검찰을 이끌어 주신 문무일 전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 소추 등 형사 법 집행에 있어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리한 실체 파악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헌신적인 용기가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집행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에 관해 꼭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집행 권한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 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추 이후에 법 적용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즉각 시정하여 잘못 기소된 국민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속히 해방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니만큼 국민을 위해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법집행 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두 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제의 수호를 적대 세력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간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법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그리고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법집행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 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를 대처함에 있어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개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 다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가장 많이 저희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국민과 함께하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 취임사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해집니다. 무슨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예, 지금 취임사에 보니까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 말씀이 조금 와닿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검찰의 인권적인 기능을 강조하신 부분도 좀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검찰 구성원들한테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바로 검찰 개혁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취임사가 생중계가 돼서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다는 건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테니 대국민 메시지 정도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앞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후배들이고 뭐 선배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검사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좀 이렇게 다독여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얘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이제 계속 윤 총장이 강조하신 게 검찰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네. 검찰 조직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았던 그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자 이제죠? 제대로 하자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취임식 현장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현장 생중계를 했는데 사실 이전의 총장들도 이랬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렇게까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총장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예, 보니까 굉장히 탈권위적이시고요. 정말 국민과 공감하는 그 검찰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변호사분들 아니면 법조인분들 사이에서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건 어떻게 좀 알려져 있나요? 예, 원칙대로 하시는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분이고요. 부분. 예. 그리고 또 굉장히 검찰 조직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분입니다. 후배들로부터. 예. 그리고 소신이 있고 굉장히 일관성 있는 분이세요. 예. 그런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취임사 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뭔가 구체적인 부분은 없어서 더 궁금해지는 건데 적폐 수사 지금 전임 검찰에서 계속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 역시 이런 기조를 이어받아서 계속 수사를 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고 그 촛불 정신이라는 게 국민이 제일 우선시해서 요구하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 또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으로부터 비롯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 개혁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어떤 관계에 있는 위치인가, 어떤 위치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이 되는 거고요.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선언하고 지금 와 있는 검사들도 전부 다 검사는 사표 내고 온 거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이제 검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무원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검찰 조직에 있던 그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가셨고 또 그 검찰 개혁 의지가 또 대통령하고 또 항상 호흡을 맞추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조국 수석이 가셨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법무장관으로 거라고 만약에 조국 수석이 생각합니다. 간다면 예, 서로 호흡이 좀 잘 맞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이 되면 이건 역시 파격 인사라고 봐야 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참여정부 때 그 강금실 장관이 예. 검찰 출신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파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예. 법조인으로서도 그렇고 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꼭 이것만큼은 당부하고 싶다. 예.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면 뭐 예. 윤석열 총장에게 예.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그 윤석열 총장께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그 사랑하는 검찰 조직이 국민으로부터도 사랑받는 그런 검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뭐 울산지검에서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경찰과 지금 예, 기싸움 그렇습니다.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 받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으면서 죽는 게 아니라 네. 수사 과정에서도 그동안 뭐 그렇죠. 노회찬 의원,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우선시하는 검찰 총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정숙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